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승승장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성장 동력과 주가 전략 또한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반등 모멘텀도 함께 점검해본다. 네, 또 다른 핫 종목, 오늘 시총의 순서를 바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반등도 나와주면서 코스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 넘게 올라왔죠. 언제 팔아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 인베스트먼트 오현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 5.71% 오르고 있고 오늘 장중에 52만 3천 원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약품 위탁 사업이라서 이제 CMO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양대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대 축에서의 성과가 모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그 CMO 사업 수주가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사가 이렇게 의약품을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것이 이제 C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사와 장기적인 그 공급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런 신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유럽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지난해 유럽에서 한 8,5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한 상황이고 올해도 유럽 지역의 침투율을 꾸준히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사 그리고 자회사의 성장 동력이 모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표출되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크게 한 몫을 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만큼 잘 나왔거든요. 부분별로 봤을 때 무엇이 기대주였으며 2020년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부분 살짝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봐도 괜찮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작년 실적은 역시 좋았어요. 그래서 토탈적인 매출을 보면은 한 7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17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3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개선 효과도 같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은 2천억 원 내외를 기록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3천억 원 넘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한다면 순이익도 분명히 크게 증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도 좋죠. 그래서 고객사의 주문은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중에 있고요.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가격 ASP죠. 평균 판매 단가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보다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도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의 성과를 보여줄 텐데 이번에 해외 계약이라던가 좀 기대해볼 만한 수주 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약바이오 업체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죠. CMO라든지 CDO 그리고 CRO 부분에서 다수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CMO는 위탁 생산, 아까 말씀드렸죠. 주문한 대로 생산을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이 CMO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CDO는 그 위탁 개발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바꾸고 개발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으로 따지면 이제 OEM과 ODM의 차이 정도가 된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CRO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하면 그걸 통해서 유용성을 평가하고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는 그 제약주의 이제 공장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후보 물질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CDO R&D 연구소를 설립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 3공장이 지금 60%까지 가동률이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가동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대까지 올랐던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악재는 이제 회계 문제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와 관련한 리스크는 다 해소됐다라고 봐도 괜찮을지요? 해소는 안 됐죠. 네. 네, 지금 이제 분식회계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사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분식회계 조사가 그 반부패 수사부였는데 이게 이제 경제범죄 형사부에 재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곳이 바뀐 거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분식회계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 씌워져 있는 혐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의 수주를 조금 낮게 이제 계상을 함으로써 합병 비율을 속였다. 이런 논란도 있고 지금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상당히 크게 부풀렸다. 이런 논란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식회계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분식회계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그룹의 이미지 타격 그리고 CEO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주가의 타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성장 전망 이런 부분은 분식회계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회계 리스크 때문에 이 종목을 못 사겠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그냥 리스크 정도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은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전만큼의 주가 발목을 잡을 만한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지금 한 8월 달쯤에 3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완전히 고개를 틀었습니다. 지금 52만 3천 원의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신규 접근은 가능한지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신고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신고가 종목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밸류에이션과 관계없이 어쨌든 꾸준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가는 거고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1년 내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이런 개념이라는 듣기 거. 좋네요. 그렇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매수에도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PER이 50배 이상인데 물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그 흑자가 커지는 종목이라서 PER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신규를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이게 작년에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고 지금은 말이 조금 들어갔는데 언제든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즘에 나스닥 주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이슈가 본격화되면 이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기술적으로 5일 이평선만 안 깨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의약품 업종 지수는 5%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약주들은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크게 올랐거든요. 네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불거지면서 기대감을 키운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지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조금 안 좋았고 또 신약 개발
개발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아서 많았어요. 네,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가 됐고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씌워지면서 뭐 일부 백신주 빼고는 대부분 약세였는데 최근에 지수 반등과 함께 제약바이오주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뭐 증권사의 제약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도 조금씩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금 보시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부분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국내 대표하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매출이 정말 좋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 매출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합병 가능성도 이제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신다면 뭐 제약바이오주 긍정적인 관점이고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주목해 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지난해보단 나아질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 아직 안 파셔도 돼요. 5일선 이탈 시에 그때 매도기에 한번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